안녕하세요. 무소TV 황소장입니다. 자, 2022년 3월 15일 화요일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세도 안 좋죠, 그죠? 요즘 장세가 계속 좀 힘이 없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5일선 타고 쭉쭉 내리더니 결국에는 오늘은 개파락해서 5일선까지 도전도 못하는 모습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 계속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 이렇게 보시면은 오늘도 여전히 자 현물도 매도해주고 있고 선물도 매도를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기관들은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 진행이 되고 있고 개인들만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장세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장 시작하면서 외국인들이 한 230억 정도 거래소에서 매도로 시작을 했거든요. 아침에 장 시작할 때 230억 정도 매도하는 모습이었는데 장 끝나고 났더니 6,768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 26억 매도하면서 출발을 했어요. 26억 매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쭉 지켜봤는데 한 730억까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막판에 후반부에 들어서 매도 규모를 조금 줄이는 그런 모습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하나 원달러 환율 계속 이거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1,200원이 딱 넘어가니까 1,200원만 넘어가도 주식시장에는 안 좋아요. 근데 1,200원 위에서 좀 끼뜩끼뜩 하더니 결국에는 초급등이 일어나는 모습. 자, 원달러 환율이 이만큼 상승을 했는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공격적인 매수세가 진행이 될까요? 진행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1240원에서 1250원까지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어제보다 또 고점을 높여서 1242.8원 8원으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 차트가 이미 얘기를 해주고 있었잖아요, 그죠? 굉장히 추세가 좋은 그런 모습. 여기서 쌍바닥을 찍고 저점을 높이고 저점을 계속해서 높이는 그런 모습. 이 고점 부근에서 어느 정도 박스권의 움직임이 이렇게 여러 달 진행이 됐었는데 결국에는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서 직전 고점 부근. 자, 여기 직전 고점 완전한 고점은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코로나 터졌을 때 1290원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전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에서 이제 박스권 정도의 움직임을 보이다가 이렇게 쭉 하락을 했어요, 그죠? 지금 위치가 이 박스권 상단부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상단부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 자, 이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를 할까요? 아니면은 부딪혀서 떨어질까요?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확인하셔야 되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간다라면은 외국인들은 계속 팔 거예요. 계속 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원달러 환율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확인하시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런 시장. 장세가 그래요, 장세가. 자,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고요. 계속 말씀드렸죠. FOMC 회의가 이제 코앞에 다가왔어요, 그죠? 자, FOMC 회의 이틀간 FOMC 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에 FOMC 회의에 대한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결과가 나오게 될 거다. 그래서 이 결과까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얘기 나오는 거는 3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이 전개가 되는데 기준금리 인상 3월 달에는 0.25를 올릴 가능성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엄청나게. 그전에는 0.5의 가능성도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가 않다 보니까 0.25로 기울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 3월 달에 0.25를 올려요, 그러면 그 다음 FOMC 회의가 5월 달에요, 5월 달. 5월 달에 개최가 되고 그리고 6월 달에 개최가 됩니다. 4월 달에는 FOMC 회의가 없어요. 그럼 3월 달에 0.25를 올린다. 그러면 5월 달에는 어느 정도의 인상폭을 가져갈까? 6월 달에는 어떻게 인상을 할까? 인상폭. 이거에 대한 우려감이 또 상존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죠? 일단 회의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이번 3월달 회의 결과가 5월달의 인상폭, 6월달의 인상폭까지 언급을 하게 될런지 언급이 없다라면 불확실성을 또 가지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 안 좋더라도 0.5를 뭐 인상을 하건 뭐 1.0을 인상을 하건 이번 3월달 FOMC 회의에서 앞으로의 계획 윤곽이 좀 이렇게 뚜렷이 좀 나오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나온다라면은 불확실성이 또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주식 시장에서 가장 안 좋은 악재가 뭐다? 어제 말씀드렸죠, 그죠? 주식 시장에서 악재 중에 악재가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 그래서 뭐 0.5를 인상을 한다. 뭐 0.25를 인상을 한다. 인상폭이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결정이 돼야 돼요. 빨리 결정이 돼야지만 시장이 방향성을 가지게 되는 거지. 계속 불확실성을 가지고 시장이 전개가 된다라면 시장의 방향성은 결정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어서 오십시오. 네네, 오로라님, 네,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좀 이번에 3월 FOMC 회의에서 향후 기준금리 인상폭이라던가 그리고 또 하나 있죠, 그죠? 양적인 지금까지는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쳤는데 양적 긴축 정책에 대한 윤곽도 함께 나온다라면 시장은 방향성을 가지게 될 겁니다. 방향성을 가지게 될 텐데, 자, 오늘 방송 제목이 뭐냐 하면 불확실성으로 인한 조정 장세. 이게 지금 불확실성으로 인한 조정 장세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거죠. 불확실성. 인플레이가 심한데 인플레이를 어떻게 잡을 거냐, 어떤 방법으로 잡을 거냐라는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조정이 들어온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더해진 거죠, 그죠? 우크라이나 사태는 부수적인 문제다. 뭐 러시아 디폴트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큰 문제가 안 돼요. 큰 문제가 안 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중인데 이거에 대한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다 반영이 된 걸로 보여져요. 거의 다. 뭐 경제적인 제재 조치도 나올 만한 건 다 나왔어요, 지금. 경제적인 조치 이런 부분도 다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 어느 정도 충분히 반영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말씀드렸지만은 주된 원인은 뭐냐 하면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이 불확실성. 이게 주된 요인이에요, 이게. 그래서 불확실성만 해소가 된다라면 시장은 금방 바닥을 다지게 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FOMC 회의가 코앞에 다가왔어. 그 불확실성이 점점 코앞에 다가왔어.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계속 말씀드렸죠. 2591포인트가 과연 최저점일까? 그거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 때문에 시장이 상승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단지 기술적 반등에 불과한 거고 시장은 자꾸 밑으로 내려온 거죠. 그죠? 자, 고점
기술적 반등하고 기술적 반등이 전개된 다음에 형성된 고점이 여기였어요. 그 다음에 대반락해서 그 다음에 고점이 어디예요? 여기에요. 고점이 점점 낮아졌죠, 그죠?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고 오늘 이 2621.5포인트로 끝났는데 이 종가보다도 낮은 저점이에요. 저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 고점도 낮아지고 있는 추세. 저점도 낮아지고 있는 추세. 어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인 이런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익히 좀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 분위기 계속 말씀드렸죠, 그죠? 이거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 대반락한다.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시장이 조정이 들어왔어요. 조정이 들어왔으면 주된 원인이 뭔지, 이 주된 원인이 뭔지 정도는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 주된 원인이 해소가 돼야지만 시장이 방향성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지. 이 주된 원인이 아직까지 해소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위로 상승할 만한 그런 여지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상승 모멘텀이 부재하다,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상승 모멘텀이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끝났었다. 예를 들어서 끝났었다. 그럼 얘가 막 갔을 것 같아요? 아니요, 천만에요. 안 가요. 전쟁 끝나도 안 가요. 그 주된 원인이 여기서 3개월 동안에 끼뜩끼뜩 했잖아요, 그죠? 3개월 동안 끼뜩끼뜩 하다가 이 박스권을 깨고 내려온 주된 원인이 뭐냐고요. 인플레이가 심화되면서 그 대응책에 대한 그 대응책이 뭐예요?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때로 또 거기다 더 한다라면은 양적 긴축 정책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기준금리 인상 어느 정도 할 거야. 인상 폭이 결정이 안 됐어. 몇 번 할 거야. 인상 횟수도 결정이 안 됐어. 그리고 양적 긴축 정책을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할 거야. 그것도 결정이 안 됐어. 이게 전부 불확실성이거든요. 이 불확실성이 아직도 보세요. 시장이 안 가잖아요. 그죠? 이 불확실성이 해결이 안 됐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쪽에서 강력하게 계속 말씀을 드렸고 이 저점을 지킬 건지 여기서 쌍바닥을 찍게 될 건지 아니면 깨고 내려올 건지 그런 부분들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왜 자꾸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가 이렇게 박스권을 움직였어요. 그죠? 박스권을 움직였는데 이쪽이 박스권이었어요. 박스권이었지만은 자,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을 했지만은 저점이 어디였어요? 여기였어요. 여기. 여기가 저점이었죠. 그죠? 외바닥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외바닥. 그러니까 크게 상승 못 하잖아요. 그죠? 크게 상승 못 하고 여기에서 또 걸렸어. 내려왔어. 걸렸어. 그러더니 여기에서 그럼 쌍바닥을 찍을 거야. 찍는 듯 했죠. 그죠?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깨고 내려갈 때 시원하게 깨고 내려갑니다. 여러분들. 저점 깨고 내려갈 때는 이거 약과예요. 여러분들. 저점 깰 때 이거 약과예요. 보통 이 정도로 깨버려요. 음봉길이 길어져요. 저점 깰 때는.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여기서 버팅겼죠. 여기서 버팅겼어요. 자, 이거 깰 때 어떻게 깼어요? 장대 음봉으로 확 깨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거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계속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설명도 다 드렸었어요. 과거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버팅기다가요. 깨고 내려갈 때 보면은 다 장대 음봉으로 팍팍 깨버려요. 장대 음봉으로. 실망 매물까지 더해지고 투매까지 나온다라는 얘기죠. 투매까지. 왜? 저점을 깨버리니까 겁날 거 아니에요. 그죠? 저점을 깨고 내려가. 얼마나 겁나겠냐고요. 그러니 장대 음봉의 길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깬다 그러면 또 그런 모습 나와요. 장대 음봉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를 드린 사항입니다. 계속 불확실성, FOMC 회의 제가 아주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장 좀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되고 천천히 대응하시라고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전히 뭐 최근에 매매 동향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밑빠진 덕에 물붓기라고 말씀드렸죠. 언제예요? 개인들이 2조 원 막 매수하고 그럴 때 제가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후로도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죠? 밑빠진 독에 물붓기예요, 물붓기. 자, 외국인들이 이렇게 계속 팔고 있는데 개인들 자금으로 시장을 끌어올린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코로나 터졌을 때 동학개미 개인들이 끌어올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개인들이 끌어올린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외국 자금이 들어온 거죠. 개인들 거기에 개인들 자금이 다 있어요. 이렇게 수익이 났던 거지. 개인 자금으로 이거 끌어올린 거 아니에요. 외국 자금이 들어와야 됩니다. 기관 자금 들어와야 되고. 지금 최근에 뭐 매매 동향 계속 이렇게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계속 살펴보시면은 개인들이 2조 원 매수할 때 외국인들 내 거 다 받아가 그러면서 다 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기관도 그날 엄청 팔았고 외국인도 엄청 팔았어요. 그거를 개인들이 계속 사준 거죠. 자,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 뭐 이 정도는 뭐 약과예요, 그죠? 이 정도는 약과인데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고 이제 뭐 다 왔어요, 그죠? 이제 뭐 FOMC 회의 이제 다 왔잖아요, 임박했잖아요, 그죠? FOMC 회의 결과가 언제요? 이번 주 목요일 새벽에 결과가 나옵니다. 새벽에. 그래서 이 새벽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방향성이 생길 거냐 아니면은 여전히 방향성을 못 잡고 갈팡질팡 할 거냐.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인상폭이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0.5이든 1.0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상폭이 결정이 되고 인상 횟수가 결정이 되고 뚜렷하게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지만 시장의 방향성이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꼭 FOMC 회의에서는 시장의 방향성이 좀 생길 수 있도록 좀 뚜렷한 그런 좀 의지들이 좀 확고하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에 달렸으니까 뭐 지켜보는 수밖에 없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증시 어땠어요? 굉장히 좀 안 좋았죠, 그죠? 자, 우크라이나 사태는 부수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우크라이나 부수적인 그런 상황인데, 자,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 오늘 얘기 나온 건 뭐예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미국하고 중국의 갈등이 생겨버렸어요, 그죠? 중국의 갈등. 왜? 러시아에서 중국에 좀 도와줘라고 손을 뻗쳤는데 미국에서 압력을 가하는 거죠. 니네 도와주기만 해봐. 니네 어떻게 되나? 미국 중국 갈등이 생겨버렸어요, 지금. 이거 전부 부수적인 얘기예요, 부수적인 얘기. 이게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쳤고 또 영향 미친 건 뭐예요? 중국. 우리나라 증시는 중국 영향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중국엔 뭐예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중국의 일부 지역 봉쇄 조치 들어갔죠, 그죠? 봉쇄. 뭐 이런 것들. 이것도 부수적인 얘기죠, 그죠? 코로나 뭐 벌써 뭐 2년 전 얘기인데 계속 울고 먹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이 전부 부수적인 얘기. 주 원인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3월 FOMC 회의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어떤 불확실성이 생길까?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이 또 나오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에요. 이런 우려감. 그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큰 원인이 해소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하락을 했으면 뭐 때문에 하락을 했는지, 상승을 했으면 뭐 때문에 상승을 했는지 그 정도는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차트만 봐도 알아요. 근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차트만 봐도, 차트를 잘만 보셔도 충분히 시장에 대응 가능합니다. 대응 가능하고요. 이 외바닥 찍었을 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최소한 쌍바닥 찍어야 됩니다. 시장에 외바닥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외바닥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거 기술적 반등에 불과합니다. 다시 대발락합니다. 뭐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전개될 때에 대응 요령이 뭐였어요? 내가 종목 수가 너무 많아. 그러면 종목 수를 줄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운 좋게도 최저점에서 매수를 했어. 그러면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때 매도하고 현금화 시켜야 되는 거고. 뭐 그런 뻔한 거거든요. 그게 뻔한 거. 여기서 보여줬잖아요. 여기서 보여줬잖아요. 자, 이렇게 떨어졌어. 기술적 반등에 불과해. 또 떨어져. 이렇게 최소한 쌍바닥은 찍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설명을 왜 드리느냐? 주린이 분들이 너무 많으시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럴 때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 그러니 이런 장세, 하락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약하겠죠, 그죠? 이런 경험들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차트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도 삼중바닥이었어요. 여기도 삼중바닥. 외바닥이라는 거 없어요. 이거 외바닥 같죠? 아니요. 차트 크게 키워놓고 보시면 쌍바닥이에요. 여기도. 자, 여기도 삼중바닥이에요. 여기 쌍바닥이에요. 외바닥은 없다니까요. 외바닥으로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최소한 쌍바닥은 찍어야지. 여기서도 설명드렸잖아요, 이거죠. 자, 여기가 외바닥이었어. 외바닥이었어. 어디까지?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 여기밖에 못 올라가요. 그럼 대발락해서 이렇게 쌍바닥 찍었어요. 어디까지 올라가요? 더 많이 올라가죠. 여기까지 올라오죠, 그죠? 여기까지 올라오죠. 그러니까 여기가 외바닥이에요, 외바닥. 그러니까 많이 못 올라간다.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 뭐 이런 설명들을 쭉쭉 설명을 드렸던 거죠. 자, 여기 쌍바닥이었어요. 자, 요만큼 올라갔어요. 여기 쓰리바닥이었어요. 더 얼만큼 더 올라가죠. 쌍바닥보다도 더 밑에서 시작을 해서 삼중바닥이었는데 쌍바닥 치고 올라간 그 높이보다도 더 많이 올라갑니다. 자, 삼중바닥 다지고 나니까 어때요?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술적 분석, 차트 보시는 거 이런 걸 보실 줄 아셔야 되는 거지. 봉 하나 갖다 놓고 뭐 양봉이다, 음봉이다, 뭐 이거는 뭐 무슨 형이다, 뭐 상승 잉태형이다, 뭐 하락 잉태형이다. 그거 아실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거.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 그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술적 흐름, 기술적 분석을 하시려면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익히 아셔야 되고, 그리고 세밀하게 보시면은 이미 하락 추세가 보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죠. 제가 작년 7월부터 계속 뭐 현금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제가 신규 종목을 추천한 지가 언젠지 모르겠어요. 꽤 됐어요, 하여간. 시장이 이런데 뭘 사냐고요. 자, 대선 끝나고 움직이는 종목들은 있어요, 그죠? 그거는 이제 뭐 개별적으로 뭐 잘 대응들 하시고요. 뭐 이거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정책, 저희 방도 갖고 있어요. 이거 부동산 정책, 제일 강한 종목만 저희는 합니다. 제일 강한 종목을 2종목 갖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테마성으로 이제 상승하는 거고, 일단 뭐예요? 대선이 끝났잖아요, 그죠? 대선이 끝났으니까 움직이는 거죠. 예년 대선 같으면은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아직. 근데 너무 테마가 없다 보니까 좀 일찍 움직이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자, 뭐 이거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죠?
뭐 이런 종목들은 뭐 상승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근데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알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 최근의 움직임이 뭐였어요? 하락할 때는 모든 종목이 다 하락해. 상승할 때는 모든 종목이 다 상승해. 뭐 이런 특징이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저점을 깬다, 장대 음봉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장대 음봉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모든 종목이 그만큼 떨어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시장의 분위기를 좀 파악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들이 키우셔야 된다. 그리고 차트 보시면은 이미 꼬꾸라지기 시작했었어요. 여기 보시면 다 꼬꾸라지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꼬꾸라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단기 이평선만 보시면 되는 게 아니고 이 장기 이평선, 상승하는 장기 이평선의 상승 각도가 점점 줄어들다가 제로가 돼 버리죠. 상승 각도가 제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향 하락. 살짝 꼬부라졌죠. 꼬부라지고 있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완전 역배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역배열. 역배열.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라. 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서두르시면 손해입니다. 서두르시면. 투자잖아요. 투자 개념이 뭐예요? 뭐 단기 투자도 있지만 투자 그러면은 대부분 장기 아닌가요? 장기적, 중장기적 관점. 중장기적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모든 이평선들이 이렇게 깨고 내려온 그런 상황. 모든 이평선들이 깨고 내려와서 우상향이 아니고 우하향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우하향. 오른쪽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 오른쪽이 높아져야 되는데 오른쪽이 낮아지는 추세. 오른쪽이 높아질 때는 어떻게 해요? 여기잖아요. 여기. 이럴 때 재미있는 거죠. 이럴 때는 죽을 맛인 거죠. 쉽게 얘기해서 죽을 맛.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조정이 들어오면 어디까지 조정이 들어오는지 그런 부분들 좀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봉 가지고만 안 되고요. 월봉도 좀 보시고 주봉도 좀 확인하셔야 되고 뭐 그래요. 뭐 주봉도 좀 확인하시고 주봉도 위태위태하네요. 그죠? 자, 월봉도 위태위태하고 그렇습니다. 월봉 여기까지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까지 열려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연봉도 좀 보셔야 되고요. 연봉도 좀 보셔야 돼요. 자, 이 아래 꼬리가 아직도 5년선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자, 5년선 안으로 들어왔다가 5년선 안으로 들어왔어요. 5년선 안으로 들어왔어요. 5년선 안으로 들어왔어요. 다 5년선 안으로 다 들어왔어요. 5년선 안으로 안 들어온 게 없어요, 여러분들. 이 상승 구간에는 당연히 안 들어오죠. 상승 구간에는 안 들어오는 게 좋죠. 그러면 조정 구간인데 이게 조정이잖아요, 지금. 자, 연봉입니다. 연봉 길이가 길죠, 그죠? 자, 5년선 안으로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잖아요. 보십시오. 조정 들어올 때 5년선 안으로 안 들어온 게 있나? 안 들어온 게 있나요, 지금? 안 들어온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지금 5년선 안으로 안 들어왔어요, 이 아래 꼬리가. 그러니까 저점 깰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 확률 게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확률 게임. 자, 5년선 밑으로 5년선 안으로 안 들어온 음봉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상태입니다. 얘가. 그러면 더 떨어질 확률이 큰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본 가지고만 여러분들이 이 시장 분위기를 파악한다. 기술적 분석을 끝낸다. 아이 천만에요. 일본 가지고는 안 돼요. 월봉도 보셔야 되고
연봉도 보셔야 되고 때로는 주봉도 보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때로는 분봉도 보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분봉 볼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분봉 볼 상황이 아니고 계속 뭐 조정장이 이어지고 있고 뭐 분위기도 샤하고 뭐 시장이 상승 방향으로 방향성을 틀기에는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없다. 하나도 없다. 지금 하나도 없으니까 뭐 천천히 보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2591.5포인트 얘를 지킬까? 과연 지킬까? 여기가 진짜 바닥이 맞아? 그거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계속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제 FOMC 회의가 이제 뭐 개최될 거니까요, 그죠? 개최되고 나면은 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뭐 3월 달에는 0.25 기준금리 인상 이게 이제 유력화돼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5월 달에는 얼만큼 인상을 할까? 6월 달에는 얼만큼 인상을 할까? 이런 얘기들이 이번 3월 FOMC 회의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나와야 된다. 근데 0.25 올리고 아무 얘기도 없다. 5월 달에 어떻게 할지 6월 달에 어떻게 할지 아무 얘기도 없다. 그럼 방향성 또 못 잡아요, 또. 그럼 시간이 더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중요한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것들은 핑계에 불과한 상황이고요. 자, 우크라이나 사태는 뭐 향후 좀 봐야 되겠지만은 아마 뭐 이 상태로 뭐 휴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상태로 그냥 희지부지 휴전이 되고 근데 완전히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러시아도 지금 예전보다는 경제적인 상황이 많이 좋아졌어요. 러시아가 많이 좋아졌어요.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지니까 또 침범을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전쟁을 하면서 경제적인 여건이 또 많이 안 좋아졌어요, 러시아가.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전쟁 일단락을 해놓고 또 이제 경제적인 그런 힘을 비축을 하겠죠, 그죠? 힘이 비축이 되고 나면은 또 침범하겠죠.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뭐 어떻게 할 건지 그거는 이제 뭐 향후 문제니까 크게 시장에 큰 영향 안 미칩니다. 크게 영향 안 미치고 많이 반영됐어요. 많이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고. 자, 오늘 이렇게 떨어진 게 주된 원인이 뭔지,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조정이 깊게 들어온 게 뭐 때문에 조정이 들어왔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익히 아시고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라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위태위태해요, 그죠? 지켰으면 좋겠는데, 지킨다라면 3중 바닥이죠, 그죠? 여기 1바닥, 2바닥, 3바닥. 3바닥을 찍었다. 그럼 힘있게 올라가겠죠. 그죠? 근데 3바닥을 찍었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렇게 전개가 될 건지 그런 부분들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삼성전자만 보셔도 그래요. 삼성전자만 보셔도 굉장히 험악하잖아요. 그죠? 지난 저점 여기서 지난 바닥 여기서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바닥을 잘 다지고 이렇게 상승했는데 지금 거기까지 그냥 단번에 다 내려왔어요. 그것도 박스권 하단부까지 지금 내려온 모습입니다. 박스권 하단부까지. 수급도 없어요. 그죠? 수급도 없어. 삼성전자가 이러는데 지수가 가겠냐고요? 안 가죠. 자, 우리나라 주식 시가총액 1위죠. 그죠? 2위가 뭐예요? 2위가 LG에너지솔루션이 2위인가 그렇죠, 그죠? LG에너지솔루션 뭐 계속 저점 깨고 있습니다. 계속 깨고 있습니다. 계속 깨고 있다. 뭐 이러니 시장이 가겠냐고요? 안 가죠, 그죠? 좀 반등이 일어나면은 대형주들이 먼저 반등이 일어나요. 대형주들의 반등이 먼저 일어나는데 뭐 그런 부분들도 좀 확인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나마 이제 대형주 중에서 잘 버티는 종목이 있죠. 제가 그때 굉장히 강조드렸던 LG이노텍. 굉장히 빡시죠, 그죠? 잘 버티고 있는. 그래서
그래서 자, LG이노텍 모습을 보셨습니까? 시장이 아무리 조정이 들어도 잘 버티고 있죠. 여기에다가 내가 그냥 이 종목에다가 내가 집중만 했더라도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될 종목들을 LG이노텍처럼 저렇게 상승할 종목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찾으셔야 됩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저렇게 갈 종목들이 있다니까요. 글쎄. 자, 기술적 반등이 일어난다라면 자, 2900선 뭐 이런 말씀 드렸죠. 자, 언제 때 말씀드렸어요? 자, 2700 위에 있을 때 말씀드렸어요. 2700에서 여기 올라가는 게 좋아요. 2600에서 올라가는 게 좋아요. 2500에서 올라가는 게 좋아요. 2400에서 올라가는 게 좋아요. 어떤 게 좋아요? 정해졌어요. 올라갈 자리는 여기까지. 왜냐? 여기에서 오랜 기간을 버팅겼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서 급등을 한다. 급등해봤자 어디예요? 2900이에요. 급등해봤자. 여기에 부딪혀서 또 왔다리 갔다리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시간을. 그래서 2900 금년 중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금년 중으로 여기 도전해가지고 끼뜩끼뜩 하다가 2900도 돌파하고 그리고 3100 여기서도 시간 걸리겠죠. 그죠? 여기서도 끼뜩끼뜩하고 이거 돌파하고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방향성이 빨리 결정이 돼야 됩니다. 방향성이 빨리 결정이 돼야 돼요.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시장의 방향성이 빨리 결정이 돼야 돼요. 시장의 방향성 위로 올라가는 것만이 방향성이 아니고 자, 저점 깨고 내려간다. 근데 뭐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을 0.5를 하겠다. 그럼 시장에 충격 오겠죠. 근데 그럼 추가로 하락해요. 그죠? 그럼 계속 떨어질까요? 아니요. 시장은 0.5% 기준금리 인상 0.5%에 적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하락은 하겠지만은 바닥을 빨리 다지게 돼요. 그러면 방향성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진바닥이 나오고 재차 이제 상승 방향으로 턴하겠죠. 왜? 방향성은요.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 방향성은요. 항상 우상향입니다. 연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향성은 정해져 있어요. 우상향이에요. 우상향인데 그 우상향하는 중간중간에 이런 장난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런 조정들이. 그 중간중간에 나온다라는 거죠. 지금 이러고 있죠. 나중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000포인트, 5,000포인트 간다니까요.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들이 아무 짓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더 빨리 가요. 근데 샀다 팔았다 하시고 미수 치시고 신용 거시고 5,000포인트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런 매매들 때문에 빨리 가지는 못합니다. 절대로 빨리 못 갑니다. 그래서 특히 신용 거시는 분들 빨리 주식 투자 그만두시고 빨리 주식시장 떠나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5,000포인트 가게. 진짜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된 투자를 하실 수 있게. 방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방해 좀 안 했으면 진짜예요, 진짜. 가만히 있어도 가요, 가만히 있어도 가는데 뭐가 답답해서 미수를 치시고 신용을 거시고 그러는지. 자, 그렇습니다. 시장은 뭐 연봉 보여드렸지만은 계속 상승하는 자본주의 주식시장 계속 상승해요. 우상향입니다. 방향은 우상향인데 그 우상향으로 가는 중에 아니 사람이 사는 세상인데 어떤 핑계거리가 얼마나 많이 생기겠냐고요. 핑계거리가 계속 생긴다니까요. 그 핑계거리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냥 그 핑계거리 그 핑계거리가 잠잠해지면 얘는 또 우상향으로 가요. 또 여기 3316 다 돌파해요.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그걸 못 참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좀 시간의 여유가 필요합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벌써 그 말씀드린 지가 한 달이 훨씬 지났어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제발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 말씀드린 지도 한 달 지났어요. 자, 그렇습니다. 자, 어쨌거나 뭐 지금 시장이 넉넉지 않게 전개가 되고 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기를, 자, 최저점 확인하셔야 되고 진바닥 확인하셔야 되고, 이 두 가지는 꼭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런 모습이 나오려면 일단 수급적인 측면이 좀 불쑥하고 좀 살아나야 돼요. 수급적인 측면. 불쑥하고 좀 이렇게 군데군데 좀 살아나야 되는데 안 살아나요, 지금 수급적인 측면이. 자, 보실래요? 작년이 아니고 코로나 터졌을 때 한번 보실래요? 자, 보십시오. 자, 이런 게 푹 불쑥 이런 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지금 뭐예요, 지금? 완전히 씨가 말랐죠, 그죠? 씨가 말랐어요. 군데군데 이런 것들이 수급이 퍽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지 시장이 올라갑니다. 아직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 괜히 엄한 기술적 분석 하시지 마시고요. 뭐 이런 것들을 차트를 통해서 과거의 모습 좀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굉장한 이런 모습 나왔죠. 자, 이때 당시 수급이 센 거예요, 이게. 자, 여기에서 뭐 엄청난 수급이 들어와 있었고, 이렇게 수급이 들어와야지 이 수급으로 이만큼 갖다 땡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을 말씀드렸죠, 그죠? 자, 코스닥 전체적인 차트 이렇게 줄여놓고 보시면은, 와, 이 바닥권에서 뭐가 들어왔어요? 역사적인 대량거래. 코스닥 많이 간다니까요. 많이 가는 차트입니다. 많이 가요. 근데 많이 가는데 언제부터 갈 거냐?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죠? 방향성을 빨리 잡아야 되는데. 자, 하여튼 이번 FOMC 회의에서 좀 방향성이라도 결정될 수 있게 좀 회의 결과가 좀 나오기를 학수고대를 해봐야 되겠죠, 그죠? 저는 계속 이제 그것만 체크하고 있는데 뭐 방향성이 좀 빨리 결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방향성이. 근데 이 차트를 보면은 이 방향성이 빨리 나올까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 차트만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답답한 게 아니고 또 원달러 환율 차트 살아 있잖아요. 지금 살아 있다. 1240원에서 1250원까지는 열려 있는데 기어코 거기까지 상승할 건지 아니면은 돌파해 가지고 더 갈 건지 그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 주식시장은 밑으로 갑니다. 밑으로 가요. 자, 이때가 언제라고요? 코로나 터졌을 때 2020년 3월입니다. 원달러 환율 초급등했죠. 근데 주식시장은 거꾸로 초급락했죠. 그러니 이거 안 볼 수 있겠냐고요. 이거 봐야죠. 이거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보셔야 되고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외국인들이 사겠냐고요. 외국인들 안 사잖아요. 팔잖아요. 지금 계속 팔잖아요. 자, 이런 몇 가지 요소들, 최소한 이런 몇 가지 요소들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자, 오늘 제목이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으로 인한 조정장세. 이게 연속적으로 이어질 건지 아니면 이번 FOMC 회의를 통해서 일단락 될 건지 이제 그 부분만 확인하면 됩니다. 일단락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것도 확인하세요. FOMC 회의 결과 나오면은 그 결과를 꼼꼼히 챙겨보세요. 꼼꼼히. 아, 요번에 기준금리 인상 어느 정도 했어? 그러면 5월 달에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챙겨보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요번에 0.25를 한다. 자, 5월 달에 0.5, 6월 달에 뭐 0.5, 뭐 이렇게 나오면은 시장에 충격 와요, 그죠? 그 충격이 와요. 그러면 저로의 매수 기회입니다. 저로의 매수 기회. 왜 방향성이 결정이 됐잖아요. 방향성이 결정이 됐잖아요. 얘는 이제 뭐 왜 떨어져요? 이제 진바닥 찍으러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결정이 이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매파적인 발언이 나와서 시장에 충격이 온다라면 오히려 이게 낫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얘기 안 하고 그냥 지나간다. 그러면 또 불확실성. 자, 어떻게 전개될런지 하여간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야 되는 그런 주식 시장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서두르지 마시고요. FOMC 회의 결과 보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내가 어떤 매매를 하시게 될 건지 어떤 종목을 매수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좀 챙기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제 날짜 임박했습니다. 이때부터 말씀드렸죠. 1월 FOMC 회의 끝나자마자 그리고 작년 말에는 뭐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FOMC 회의가 2022년에 FOMC 회의가 몇 월에 있다. 이런 설명 다 드렸었죠. 아마 이때 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FOMC 회의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챙기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셨죠? 예. 자, 그런 부분들이 나는 힘들어. 일일이 다 어떻게 체크해? 뭐 이러신 분들 회원가입 하세요.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무소TV 황 소장입니다. 회원가입 하셔가지고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참고하시고요. 예.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 상존하고 있는 그런 장세입니다. 그래서 저점 확인하셔야 되고 바닥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시 강조 드립니다. 아셨죠? 예. 자, 지금까지 무소TV 황 소장이었습니다.